네. 아, 이거 녹화가 잠깐 조금 방송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끊어져가지고 녹화한 건데도 이러네요, 정말. 아, 이거 제가 장비를 좀 좋은 거 사야 되는데 이게 노트북으로 찍는 거라 제가 나중에 장비를 좀 많이 갖춘 다음에 돈을 좀 투자를 하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구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저도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따로 막 구독이나 이런 거 잘, 좋아요 이런 거 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아까 방송이 잠깐 끊어졌는데 이런 지금 정치 이전에 지금 그 프로그램 그 제가 했던 영상 다음으로 내용을 좀 해보자면 지금 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검찰 지금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 글까지 올리는 그 행태에 대해서 왜 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 권한이. 그게 그들의 글에서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6일까지 청문회가 되는 6일까지 진짜 개발악을 할 것이다. 그 중에 한 찌끄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이가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시작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이제 시정이나 지금 일이나 해야 될 상황에 공무원, 그래도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국민 세금으로 그 녹을 먹고 있는 세금으로 받아먹는 그 시장이라는 자가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구 시민이고, 지금 대구 시민으로서 진짜 부끄럽고 쪽팔려 죽겠어요. 안 그래도 꼬리뼈 권이라고 그런 별명도 있거든요. 장애인이 살짝 민고도 안 해요. 건드린 거 가지고 완전히 발라당 누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표심 얻어서 대구시장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90만원까지 벌금 받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자숙해도 부족한 판이에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한번 기사를 보여드리자면, 참, 이 신문사 정말 제일 싫어하는데, 매일신문. 대구의 조선일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폐 언론사. 매일신문에서 지금 조국 반대 1인 시위를 확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늘은 오전에 아침에 그 민주당 위원장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반대편에서 항의 1인 시위도 같이 했어요. 네, 같이 했고, 또 내일, 지금 제가 시간이 좀 늦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또 대구 시민분들이 나서서 지금 항의 1인 시위를 또 하시겠대요. 지금 괜히 긁어 붓을 만들었어요. 지금 대구 시장은 시정 돌보기도 지금 짜져가지고 시정 돌봐야 되는 이 상황에 지금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방송까지 있어요. 매일신문은 거의 자한당 거의 대변 방송입니다. 거의 자한당 대변에서 똥 싸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웃기게 강효상 의원이 지금 그렇게 안 드러났던 강효상 의원이 나와서 뻔뻔하게 또 달서구 쪽에 나와서 달서구 당원들하고 1인 시위를 릴레이 시위를 할 거래 나와서 지가 피켓도 동일한 데 맞춘 것 같아요. 보나마나 자유한국당이죠. 그런데 강효상이 그 생각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는 주강덕, 강효상 너무 매치돼요. 너무 행동을 똑같이 했어요. 지금 이 강효상이라는 이 사람은 외교 기밀 누설했거든요. 이 사람이 조선일보 편집국장 했을 때 최동욱 그분 혼외자 보도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가짜뉴스 주도한 사람. 장자연 사건 사복농단에 수사에도 올라왔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적폐 중에 완전 한때는 기레기였다 이제 쓰레기까지 활동했던 이런 자를 어떻게 뽑아줍니까? 정말 국회의원으로 이런 쓰레기를. 이 지금 외교 기밀 문서를 뽑은 외교 기밀 문서는 그 당시 뽑았을 때, 그니까 동문이라고 했던 그 사람은 이미 제명인가 잘렸을 거예요. 법적 처벌 받아가지고. 이자는 뻔뻔하게 지금 국회 법안도 안 통과시키고 국회 출근도 안 하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민의 편이어야 되는
시민의 국민의 대리인이어야 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외교 기밀 문서를 공개해가지고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냐면 정부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거든요. 거의 테러예요, 테러. 국기 문란이에요, 국기 문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방한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데, 그 디테일한 내용을 아무한테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본인이 직원을 꼬셔가지고, 자기 아는 지인을 꼬셔갖고 그거를 문서를 자기가 디테일하게 짜맞춰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한 거예요. 자기 유리하게 짜맞춰서 내용을. 진짜 쓰레기 중에도 완전 쓰레기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주광덕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니까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검사 출신 법조인. 검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검찰 조사할 때, 검찰 조사나 가기부 같은 그런 검찰 쪽에서 그걸 했다고 나왔잖아요. 검찰 출신이면 당연히 알겠죠, 지인이니까. 뻔하죠, 보면. 이런 자들이 도대체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건지, 자신들 기득권을 위해서 하는 건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그들의 예상, 잘 뜨고 있는지 보고요. 그들의 계획을 한번 예상해 봅니다. 먼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문회가 6일 확정이 되면 이들은 6일까지 끝까지 발악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레기 언론들, 그리고 검찰, 부패 검찰, 검사들, 그들은 끝까지 또 압수수색을 할 거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발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부패 집단들, 또는 그냥 부패 토착 외구들, 그리고 일본 아베 정권은 조국 후보자에게 여론이 쏠린 사이를 틈타서 또 중요한 사항을 벌려놓거나 또 전범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승인하는 식의, 하여튼 우리나라를 하여튼 불리한,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진짜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또 벌려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통속이니까. 그리고 이 악의고리를 형성하는 이 집단들이 복잡 미묘하고 거짓된 정보. 거짓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단순하고요. 이 집단들이 복잡한 미묘하고 거짓된 정보, 그리고 듣도 보지도 못한 단체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다른 조국 후보자 내용과 완전 다른 새로운 내용들, 또 여론을 또 분산시키려고. 분산시킨다는 뜻은 조국 후보자에만 하나만 쏠려 있으면 또 일반 대중들은 진료해요. 진료하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또 우리 정부에게 타격을 입힐 만한 그런 거짓된 정보를 또 가져와서 공격을 또 할 거예요. 또 내용의 여론을 돌려서 공격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 후보자를 공격하는 식으로 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비해야 되겠죠, 우리는.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들이 불리해지는 상황까지 간다면 아베나 일본 정부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식의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만약에 이런 게까지 나온다면 자유한국당이랑 이 기레기들, 그리고 이 부패 검찰들 똑같은 한통속의 토착 외구라는 게 맞습니다. 그냥 완전히 스스로 토착 외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시민들이 해야 될 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6일날 청문회가 결정된다면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토착 외구들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를 마구 쏟아낼 것이죠. 만약에 정정했는 보도까지도 무시해서 거짓된 정보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대로 된 팩트가 정리된 기사나 그 담당자들 인터뷰들, 뉴스공장이나 그런 데 나온 인터뷰들을 분석 및 수집을 해가지고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그 자료들을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때 예전에 박근혜 그때 국정농단 청문회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보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문자로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그런 야당 의원들이 거짓된 정보를 계속
말하면 이 항의하는 문자나 그 문자 행동도 또 저는 연락하거나 하는 행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론이 그만큼 보고 있다는 거를 알려야 됩니다. 얘네들의 주 목적은 자기들이 유리한 여론으로 끌고 가서 마치 일반화를 한 다음에 지금 조국 후보자를 떨어뜨리려는 입장이거든요. 게다가 떨어뜨리는 거 이상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아서 구속까지 시키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공격할 것이고, 그만큼 악마들입니다, 악마들. 그리고 아베는 분명 조국 후보자가 되는 것을 막을 것이고, 그 사이에 그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정보무기 호용 등 또 다른 형태를 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 아시아에 있는 그 안민석 의원님이 지금 하셨던 중국이나 북한 등에 동조를 하겠다. 그것처럼 우리도 일본에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알리고 중국이나 필리핀 그런 동남아시아나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의 시민들에게도 연대하고 알리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본의 행태를 잊어서도 안 되고, 이 여론을 항상 일본이, 왜냐면 앞전에 영상도 보여드렸다시피 일본에서도 지금 조국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답이 나온 거잖아요, 솔직히. 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불매운동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이런 내정 간섭에서 자유롭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베 정권의 행태를 분명히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뉴스 기사처럼 지금 전범기를 올림픽에도 통과시킨다. 그러면 티셔츠라도 하나 찍어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이런 지금의 상황을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다. 그게 여론이고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때 분노해서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나라를 말아먹던 박근혜와 그 국정농단 자유한국당이 그때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횃불을 들어도 부족할 판입니다. 검사들이 국민을 완전히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못하겠어요. 개보다 못한 강아지가 불쌍하다 진짜. 발톱에 때만큼도 못 여기고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분노를 표출해서 국민이, 여론이 제일 세거든요, 솔직히. 가장 무수한 게 국민이에요. 예전에 노승일 형님을 제가 대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국정농단에 그 증거물을 제출했던, 네, 그 양심, 그 깨어있는 영웅이죠. 우리가 국민의인이라고 하는 노승일 형님이 자기가 그 증거를 가지고 이거를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이 검사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되게 한참을 고민을 하셨대요. 고민을 하시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시다가 담배를 그동안 끊었었는데 담배를 한 대 피면서 그때 서로 참았던 얘기를 주고받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검사가 얘기를 했대요. 믿어보라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촛불을 들었다. 우리 검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걸 믿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증거물을 제출하고 얘기를 하셨대요. 마음을 닫혀 있다가. 그만큼 국민이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국민의 표출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촛불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촛불 집회를 주최하시는 시민단체 장분들께서 빨리 촛불 집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말,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늦은 시간 제가 녹화를 했는데, 원래 라이브를 좀 하려고 했는데 방송 장비도 좀 그렇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지금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여유가 되면 제가 지금 직장이라든지, 네, 그 배경을 좀 마련해 놓고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때 장비도 좀 사고요, 제가. 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끝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저는 항상 안타깝지만 왜 개헌을 하지 않았냐, 그게 너무 아쉬워요. 개헌을 진작에 했더라면
네, 개헌을 정말 진지하게 했더라면 국민 소환제가 있었을 것이고 국민 발안제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때 청소년 참정권도 있었고 지금 부패한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마구 날뛰는 것은 국민이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 소환제가 지금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고 개헌이 돼야 돼요.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개헌을 저는 총선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민주당에서 해줘야 돼요. 민주당 의원분들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좀 더 강하게. 또 이걸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밤새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지금? 조 후보자와 그 자식들은 뭔 죄입니까, 지금? 네, 완전히 마녀사냥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작 그걸 공격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부패한 자기 아들내미, 네? 장애인 정년까지 만들어가지고 입학시키고, 그거는 무마시키고, 전혀 조용하고, 검찰 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좀 더 강하게 법안 통과나 법적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좀 더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진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보신다면 뭉쳐야 됩니다. 심상정 의원님이나 정의당에서도 한때 노회찬 의원님도 조국 교수님하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함께 외쳤잖아요. 그때 생각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무조건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들과 공존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협의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그걸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민심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민심은 그들은 청산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적폐청산 외치는데 왜 같이 공존하려고 합니까? 저는 지금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악의 고리가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이 상황에 국민들이 정말 강하게 외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서도 강하게 결집해야 되고, 네, 정말 이런 화를 촛불 문화제로, 촛불 하나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또한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